굴의 나라로 불리는 통영. 푸른 바다는 너른 밭이 되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굴을 일굽니다.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때부터 했어. 아버지 형님, 그때는 옛날에 아버지 할 때는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일을 도와가면서 했지. 학교 갔다 오면 또 거들고. 이제 아드님까지 하면 3대째네요. 그런 댁이지. 손주까지 해야 한 병년 되지. 굴 수확을 위해 선착장을 나선 지 30여 분 만에 운반선과 마주합니다. 작업할 땐 배 두 척이 나란히 붙어서 하죠. 이곳에선 바닷속에 굴을 늘어뜨려 기르는 수하식 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줄을 올리자 물 밖으로 드러나는 굴. 예전 같으면 사람 손을 거쳤을 테지만 이젠 기계가 대신합니다. 막 땀물이 있고 그렇잖아. 그냥 여기 저쪽에 돌아오면 배를 깨끗하게 논다고 그걸. 용주 씨는 45년간 바다 농사를 지어오며 세월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은 쌓이고 쌓여 지금의 이 일을 버텨내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 여전한 굴맛. 아니 굴맛이다 굴맛. 양식이라 해도 자연의 굴처럼 바닷속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한편 아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승홍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 일을 거들었고 5년 전부터는 업으로 삼았습니다. 와, 모자 쓰고 올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묵묵히 일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사라지자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앞에선 푸념 한마디, 한숨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아버지께 혼나기 일쑤여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하지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법. 나는 이 정갈적인 혹시 기계가 고장이 있는가 뭐 잘 돌아가는가 확인하는 거. 아들이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발 물러나 작업 현장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봐도 아버지 손바닥 아닌 셈이죠. 사장님아, 그 엠복 배 밑에 그 옆에 둘이 치는 거 아이가? 괜찮나? 한달음에 달려오는 아들, 말보다 몸이 앞섭니다. 예? 옆에 둘이 배 밑에 치는데 괜찮나? 이거? 줄안 걸? 우리 너무 많이 씻기는데. 그럼 좀 세척기 천천히 돌리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네가 조정을 해라. 보고. 아버지는 답을 주기보단 아들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그래야 경험이 되고 앞으로도 아들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덧 작업의 중반. 뺏겠다스야. 계절하모. 줄당 100m에서 150m라 양이 많죠. 250개에서 60개 정도 쓰지. 한 줄당 지금 12개 정도 나오니까 이제 얼추 거의 50개 정도 한 줄로 따면 한 50개 정도 쓰지. 이날 총 7시간 동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굴은 60여 톤. 그야말로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좋아. 준비 다 됐나? 출발한다. 이제 배를 돌려 작업장으로 가는 길. 일을 마친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들어가고 싹 좀 청소 좀 싹 해라 하면서.
뭐 자꾸 앞으로 오노. 이거 뭐 볼일 있다고. 그 청소해라 가면서.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일거리만 안고 나서는 아들. 몸이 무거울 텐데도 군말 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청소하면서 청소해야지. 그럼 뭐 다 하는 일인데 그럼. 그럼 또 가해 가서 해야 되나? 가면서 해야지. 다른 시간에. 나는 밖에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했는데 에이, 우리 아버님은 해를 때부터 이거 세기배 하고. 그때는 전부 손을가 해야 되는데 뭐 오늘도 손을가 따올리고 했는데 그거 비하면 뭐 요새 일도 하기. 아버지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때는 아버지의 옛 방식에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빠 이제 간다고 이제 공장 들어가고 있어요. 승홍 씨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 됐다죠? 알았어요. 빨리 들어갈게. 와이프가 바닥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당시 이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좀 위험은 없었는지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항상 전화해주고. 아내의 안부 전화가 승홍 씨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줍니다. 이제서야 풍경이 보이네요. 그 시각 선착장으로 향하는 용주 씨의 아내 조행희 씨.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바쁘실 것 같아요. 기다림이 깊어지는 찰나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힘 수가 많았어요. 하는 일인데. 한잔 줘라. 한잔 마시고 해라. 용주 씨가 챙기는 사람은 10여 년을 함께 일해온 파키스탄인 직원입니다. 손이 시렵다. 괜찮습니다. 단련이 돼서 그렇죠. 가에 있는 사람은 손이 시려워 죽는데. 지금은 어장장을 맡고 있죠. 아이고 맛있네요. 아들. 아유, 다시. 아이고. 너도 내라.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아들은 늘 배에서 늦게 내립니다. 잘하죠, 우리 아들. 바다 일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긴 해. 어머니의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죠. 바다에서 수확한 굴은 껍질을 까는 박신장으로 옮깁니다. 오늘 따온 꿀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약간 물을 대감하듯이 약간 물을 조금 뺍니다. 물을 좀 빼가지고 좀 살이 좀 통통하고 더 올라오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내일 새벽엔 수십 년 경력의 통영 아주머니들의 손길에서 뽀얀 굴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제철 대구로 끓인 탕을 점심으로 준비한 행희 씨. 먼저 갑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사슴 같은 와이프랑 토끼 같은 자식으로 골랐다. 근데 엄마 음식을 해놨는데 오늘 수고했다고. 점심? 오일 많이 했네. 그래.
됐다. 추운 바다에 다녀온 부자와 직원들을 위해 든든한 한상을 차렸습니다. 난 대구탕보다 설명이 더 맛있어요. 자, 엄마가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음식 준비했는데 아빠를 위해 준비했겠지. 와이프 보러 갈 거야. 듬직하다가도 이럴 땐 또 말을 안 듣는데요. 거제까지 가서 대구를 사왔어도 아들은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신혼이 돼가지고 정자가 지금 태어난 지가 한 4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손자 보고 지금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와이프 보고 싶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도 깨먹던 그 시절을 이미 다 지내왔으니까요. 오늘 주말이라서 빨리 애기 보러 가야 됩니다. 이제 육아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웅 씨는 사랑을 찾아 집으로 갑니다. 잠시 후 고요하던 작업장이 다시 북적입니다. 행희 씨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은 그제야 제빛을 찾았습니다. 밥상엔 늘 굴이 올라갑니다. 굴을 좋아하는 용주 씨에겐 이보다 더한 보양식은 없다죠. 우리 아까 우리 딸들 저희 둘이 있다 놨더니 그걸 아니까 아내는 대구탕에도 굴을 듬뿍 넣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부부. 맛있게 반찬한다고 yok 봤네. 바다에 나가서 일한다고 또 지금 잘하는데 뭐 감독이나 하고 왔지 뭐.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보면 감독 보기 같지. 우리 시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요새 세대는 복 받았어, 복 받았어. 그때는 좀 빨리 젊었을 때 노래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빨리 버려갖고 자기를 호강시키라고 저거 볼 리가 있나? 집사람이 다 봤지 뭐. 하루하루 살기 바빴던 그 세월도 지나고 나니 아쉬워집니다. 부모가 된 아들은 어떤 세월을 만들어 갈까요? 지혜성 울었어. 왜 울었어? 이제 세상에 나온 지 4개월. 이 작은 생명 덕분에 모든 게 처음입니다. 아빠 씻고 만져주세요. 씻고 안아주세요. 첫눈에 반한 아내와의 달콤한 신혼 대신 초보 엄마 아빠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몸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합니다. 같이 잘 살자.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살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같이. 이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날 늦은 오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비에 니베라 니업을 돼 있다 이가. 나 앞으로 돼 있어도 늘 평생 뭐. 하고 될 일도 없지.
선장이 돈 많이 버리가 빨리 갚아줄게. 선장님은 가만 걱정하지 뭐. 선장님은 가만 걱정하지 뭐 계시죠.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 안 합니다. 젊은 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굴 양식을 했던 용주 씨.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며 굴과 멍게, 피조개 양식까지 하나 둘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전 태풍은 어장과 살던 집을 모두 앗아갔고 가족의 일상도 함께 무너졌죠. 내가 그때는 실패하고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을 많이 했지. 내가 뭐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얘들아 먹고 살겠나. 자, 가만 방에서 그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셨어요? 난 일하러 나가비고 나는 혼자 누워있고 있지.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포기하고 인생을 좀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난생 처음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도맡았던 아내. 지금부터 당신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종.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말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